남자들 돈 떨어지고 힘없어 봐라. 마당에 개보다 더 못한 시세다야. 우리 집에만 해도 그렇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한테 나는 출근할 때 인사하고 나온다. 엄마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아저씨는 그냥 뒤에서 뻘쭘하게 서서 언제 들어올 건데?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나는 뭐 사람도 아이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는 까치집 지어서 보채면 나는 그냥 그건 왜 묻는데?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겠지. 자기는 뭐 평생에 나가면서 인사는 잘 받아줬나? 갔다 올게. 아들 잘 보고 밖에 빨빨거리고 다니지 말고. 이게 전부였잖아. 뽀뽀를 한번 해줬어. 한번 안아줬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힘 있을 때는 지가 생각나면 내가 싫고 내가 생각나면 지가 힘들다고 밀쳐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야야 나는 이제 세상 만사가 귀찮다 아이가. 요즘 네 남편은 하루 종일 뭐하고 논다고 하던데. 몰라 며칠 전에는 크게 싸웠다 아이가. 저녁 8시가 넘었는데 밥도 안 먹고 늦게 왔다고 생지랄을 하길래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 있겠다 차를 먹으면 되지 내 올 때까지는 뭐하러 기다리고 있노? 안 그래도 듣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우 짜증나 하면서 밥상을 차려주니까 꾸역꾸역 먹더라고. 그리고는 요즘은 더위를 타는지 입맛이 없어서 하면서 설설 시동이 걸길래 시끄럽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산다 누가 이것보다 더 잘해 먹고 산다 카더노. 당신 친구들 집에 가봐라 이것보다 더 못해 먹고 살 거다. 된장찌개에 내가 소고기도 넣었지 두부 넣었지 김장김치 있으면 됐지 무슨 생김치가 왜 필요한데. 요즘 배추값 억수로 비싸거든. 그냥 주는 대로 좀 먹자. 이제 당신 돈도 안 벌잖아. 생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아니 옛날에는 뭐 주야장창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왜 또 비싼 생선 칼치 타령을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니든가 하지 왜 직업을 2번씩이나 바꿔가지고 퇴직금도 얼마 못 받게 만들어 놓고. 퇴직금 그거 내가 다 썼나? 우리 집 살 때 보탰는가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 정산 안 해도 집 잘만 사더라. 안 그렇나? 앞으로 어째 살 건데? 아들이 지금 2이나 남았는데 저것들 어떻게 장가 보낼 거고? 장가 저거 알아서 가겠지. 아이고 부모락하는 사람이 아들 결혼을 저거 알아서 가겠지라고 말하는 것 좀 보소. 학교 공부 시켰으면 됐지 뭐. 결혼까지 우리가 시켜야 되나? 친구 자식들도 저것들 알아서 잘 가더라. 당신 친구들까지 욕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그래 살면 안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드노. 부모가 다 해주라나. 최소한 종잣돈은 좀 줘야 되는 거 아이가? 난 다음에 태어나서 결혼하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내가 살아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 돈이 최고더라. 그래야 부모 노릇도 잘할 거 아이가? 전부 다 천담한 날 만나서 술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이나 친구 집이나 자식들이 불쌍해. 결혼은 새 빠지게 저거가 벌어서 가야 되지. 부모로서는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신 목소리 너무 안 크나? 내 목소리가 뭐가 크노? 우리 보리 방귀 소리보다 작구만. 맞지 보리야? 보리도 고개 까딱까딱거리면서 맞다 엄마 말이 맞다 안 카나?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어이없는 표정으로 있구만은. 니는 니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사는 거가. 보리 엄마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아이 키울 때는 우리 저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마음 맞추고 살았을 때도 아니나. 그리고 나도 지금껏 일하고 놀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한 사람 보고 평생 백수로 살았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퇴직한 지 내가 지금 1년이 됐나 2년이 됐나 인자 한 7개월 지나는 것 같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째 살 건데. 구박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하든가. 아휴 내가 돈도 못 버는 게 집안일 안 한다고 당신이 내 인데 꼭 이래야 되나. 자식 다 키워놨으면 나도 좀 이쁘게 봐주라. 머리는 덤성덤성 빠지고 배는 턱 튀어나오는데 이쁜 곳이 어디 있어서 내가 쳐다봐주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있잖아. 잘 살 것 같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 치고받고 산다? 우리가 뭐 치고받고 사는데? 아니 내가 주먹만 안 날렸지 나는 막 하루에도 12번 당신 아갈통을 얼마나 갈기고 사는지 모른다. 야 너는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나? 그러다가 니 진짜로 문제 생기겠다. 남편이 너 싫다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노? 이제 돈 없고 힘없어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금딱지처럼 딱 둘러붙어 갖고 꼼짝도 안 할 거다. 젊었을 때는 딱 붙어서 쩍쩍거렸지만 지금은 옆에 올까봐 걱정인 사람 많지 싶다. 안 그러나? 나는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니 그거 모르나?
마음 안 맞는 사람 둘이 있으면 부모 죽은 것보다 더 슬프다고 하더라.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고생한 남편들이 대부분 다 아니겠어?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면 되지. 난 언제나 혼자 사는 것을 꿈꾸고 사는 여자야. 성질만 부려라. 난 싸울 준비가 딱 된 여자라고.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잖아. 너도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 돈 안 벌어오니까 짜증이 난다 아이가. 좀 있으면 돈 벌러 가겠지? 요즘 아파트 경비자리도 없단다. 아프지만 말고 좀 쉬어라고 해라. 평생 일했잖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등 끌고주고 내 잔소리 받아주는 남편이 자식보다 훨씬 낫더라. 내가 친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요즘은 고마운 마음으로 살잖아. 전에는 남편이 안 보이고 자식들만 눈에 보였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그래도 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는 남편밖에 없더라. 애들은 와가지고 우리 엄마 괜찮나? 엄마 조심해야 돼. 우리 엄마 어떡해? 이런 말만 하지. 남편은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차 태워서 병원 데리고 다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이지만 정말 말 안 통할 때가 있잖아. 같은 집에 살면서 말 안 통하는 남자하고 사는 거, 말 안 통하는 여자하고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 같아. 난 부부로 살면서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거든. 너는 그래도 아저씨가 좀 삭삭하니까 괜찮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무조건 일방통행이야. 그래도 일방통행이라도 돈 많이 벌어오잖아. 돈 많이 벌어오면 됐지. 나는 돈 많이 벌어오고 유세 떨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야. 요즘에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면 어찌 되는 줄 알아? 대한민국 남자들 돈 안 버나? 마누라들은 집에서 그냥 자빠져 노는 줄 아나? 되로 주고 말로 욕먹는다 야. 솔직히 말해서 집에 놀면서 옛날 돈 벌 때처럼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아휴, 나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 뭐가 또 미치겠는데?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남자가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냉동실도 열어보고 온 구석구석을 뒤집고 다닌다 아이가 쥐잡듯이. 그럼 심심한데 그거라도 뒤집어서 정리하면 좋지. 뒤집고 말이라도 안 하면 누가 뭐라 카나? 냉동실이 다 그렇다 아이가. 뒤집어가지고 이거는 언제 거고 생선 먹고 싶다 했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누구 줄라고 까만 비닐봉다리에 넣어 처박아 놓았노. 왜 저건 구석에 저 처박혀 있노.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 잔소리가 얼마나 늘었는 줄 아나? 그럼 나는 이런 말을 한다. 아니 그러면 본 사람이 좀 치우세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저는 못 치웠는데 본 사람이 치우라고.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본 사람이 먼저 정리하고 치워주면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그럴 건데 왜 자꾸 화를 내요. 안 그래도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더 짜증이 나고 더 안 친해지잖아. 난 이렇게 말해준다. 이래도 저래도 있잖아. 남편이 그래도 최고잖아. 최고인데 정말 말 안 통하는 남편,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더라. 그지? 남자들에게 물어봐라. 난 절대 저런 여자하고 못 산다고 하지. 가치관이 틀려서 자꾸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고 이러면 못 살지. 그리고 자기 가치관대로 또 상대방에게 막 강요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하고도 조금 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만큼 살았으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제는.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조금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부부는 자식이 함께 살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싸운다고 한다. 그리고 회복도 안 된대. 삐져서 말 안 하고 한 사람은 저쪽 방에 있고 한 사람은 이쪽 방에 처박혀 있다가 점심 안 먹나?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요. 왜 밥을 못 차려 먹어요? 아니 밥을 좀 달라고. 내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고. 한두 번 굶어서 죽지는 않아. 당신이 좀 차려 먹어. 이러다가 또 사고 하잖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여태까지도 고치지 못한 걸 어떻게 또 고치고 살겠어. 그냥 살아야지 뭐. 우리가 연애를 해도 너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실증이 나잖아.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어디 가면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고 이렇게 서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친구구나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남녀간에 뜨거운 즐거움이 있겠어. 자식 키우고 자기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래도 혼자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전번에 거 있잖아. 진숙이 남편 죽었잖아. 너무 편하대. 간섭하는 사람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부딪힐 사람도 없고 우리 전번에 모였을 때 축하한다라고 말했잖아. 너무 축하한다 야. 이제 니는 남편 없어서 너무 좋겠다. 우리 전부 다 축하해 줬잖아. 아이 참 너 것도 참 할 일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죽었다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어딨노? 그런데 그 축하를 진숙이가 받긴 받더나? 받지. 얼마나 좋아하던데. 그래서 밥값도 진숙이가 냈다 아이가. 진숙이도 40년 가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산다고 고생은 정말 많이 하긴 했다. 우리나라 남자들 좀 변해야 돼. 너무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같이 살아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마누라 힘들게 하다 그렇게 죽으니까 슬퍼해야 할 죽음 앞에 축하를 하는 일이 생겼잖아. 고생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만 했는 거 아니잖아. 서로 간에 고생하고 애 키우고 자리 잡는다고 고생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남자도 늙고 여자도 늙고 모두 다 늙었잖아 이제는. 평생을 같이 살려고 하면 서로 조금은 양보를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 다 집안일 도와주고 살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는 사람은 마누라 잔소리 한다고 못 살겠다고 가방 들고 텐트 들고 집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온다 하더라. 이거 하나만은 정확한 것 같아. 요즘 남자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대접을 못 받고 산다는 거. 나는 당신하고는 헤어져도 강아지하고는 절대 못 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저거 남편이 걔만 또 못한 남자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 있어. 너도 알지? 맞지? 은퇴 전까지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퇴직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괄시하면 안 되겠지 친구야. 남자가 평생 배짱이로 일하고 여자가 일개미처럼 일을 해도 부부로 사는 동안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벌면 되지. 안 그러면 헤어지면 되잖아.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 부부 모두가 너무 고생을 했잖아.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서로에게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남은 사랑이고 원동력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당신 너무 고생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동기끼리 사돈이 된 후 벌어지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딸이 10월달에 출산을 하는데 나보고 키워달라고 한다고 어쩌면 좋노? 아휴, 자식이 뭔지 어쩔 수 없이 두돌 때까지는 내가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일은 어째야 되노? 접어야 되나? 아이고 머리야. 어쩌겠노. 먹고 살라고 하는데 키워줄 수 있으면 키워주는 게 좋지. 그런데 정숙이는 노는데 뭐 한다고 손자 안 키워준다고 하더노? 정숙이 사돈 가시나 말도 하지 마라. 결혼할 때부터 우리 딸 마음에 안 든다고 애 낳아도 안 키워준다고 상견례장에서 난리쳤다 아이가. 아니 그 정숙이도 좀 그렇다. 지 자식보다 며느리가 훨씬 직장도 좋고 외모도 더 좋은데 뭐가 그렇게 며느리가 싫다고 하더노? 내 딸이 좀 똑똑하기는 한데 삭삭하지도 못하고 좀 사무적이잖아. 냉정할 때는 나도 싫은데 정숙이는 오죽하겠나? 상견례 할 때 내 남편이 나도 내 딸 마음에 안 든다는데 지금이라도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자식들이 좋다고 하니까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 선택 믿어봅시다. 자기 자식 자기 알아서 안 키우겠는겨. 이를 꽉 깨물고 말하고 새하게 상견례 마쳤다. 그래서 아기 낳으면 내가 키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노?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사실은 집을 우리가 사주었다 이가. 그때부터 정숙이가 신나 눈이 돌아버린 거야.
물주 하나 물었다 싶어서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니는지 오늘은 대구에서 돈 갚으라고 내일은 부산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끝이 없단다. 심지어 직장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끄러워 죽겠다고 한다. 그 가시나 늙어서 아니 이 나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더 기가 찬 것은 우리가 사준 집을 딸 앞으로 했는데 사줄 거면 둘이 공동 명의로 해야지 왜 네 딸 앞으로만 했느냐고 나한테 전화 와서 따지더라고. 아유 세상에 난 그런 경우 없는 사람 처음 봤다. 평소에 놀기 좋아하면 그 반반한 인물 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옷도 잘 얻어입고 가방도 받고 잘 하던데 빚까지 내면서 꾸미고 자식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너희들 키운다고 엄마 인생 못 살았는 거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돈 받아가서 남자들 밥 사 먹이면서 지랄한다고 다니노. 거기다가 귀도 얇아서 사기도 당하고 빚도 억수로 많았는데 결혼하면서 내가 시집간다고 준 돈으로 저거 시어머니 빚 갚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시어머님 빚도 갚고 집도 사고 혼수 바리바리 짊어지고 시집을 간 바보 같은 우리 딸이 엄마 산후조리원 비용 엄마가 좀 부담해 주면 안 돼? 너희들은 둘이 돈 다 벌어서 그만한 돈도 없나? 집 대출 이자가 나가나 둘이 먹고 쓰면 되는데 살림을 어째 살았는 거고? 그때 내가 알았다 아이가. 내 돈으로 정숙이 가시나 빚 갚는데 다 썼다는 것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서 저거 시어머니 빚까지 갚아주면서 결혼했다는 사실이 난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어 진짜. 정숙이가 그런데 니네 친정에 돈 많으면 뭐한대? 사위가 힘들다고 해도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데 시집간 딸은 자식도 아니라 하든 니네 부모는 빚 갚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식이라고 딸에게 너 같은 성질머리 못된 거 만나서 아들이 힘들게 산다고 하더란다. 돈 있는 사람이 베풀고 살아야지. 옛날부터 네 친정 엄마가 지밖에 모르는 얌통무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배운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한대. 부모 욕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식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머님 빚 아들이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돈 몰 여유는 주셨어요? 그 빚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갚았습니다. 언제까지 며느리 탓하고 저희 부모님 탓하실 거예요?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 몫이잖아요. 좋다는 곳, 이름난 맛집에 수시로 바뀌는 남자분하고 가는 거 좋아요. 어머님 능력껏 노시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비닐하우스에서 수박농사 지어서 어머님 유흥비까지 보태야 되겠어요? 보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착하다는 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어머님과 아가씨 용돈에 생활비에 월급 3분의 2를 주고 나면 점심때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못 먹고 삽니다. 아가씨 백화점에 옷 사입고 명품 가방 산다고 카드값 나왔을 때 아가씨 신용불량자 만들면 안 된다고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가져간 돈이 얼마예요? 저는요 결혼하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번 못 사입고 살았습니다. 저희들 아기 낳으면 못 키워주신다고 하셨죠?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어머님 아들보다요 제가 월급이 훨씬 많이 받는데 회사 그만두고 아기 키울까요? 툭 하면 친정에 돈 많은데 이것도 못 해주냐고 말씀하셨죠? 아기 못 키워주면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도 부담해 보세요. 할머니가 그것도 못 해줘요? 젊은 것이 입이 있다고 함부로 나불대고 있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나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 싫은데 너 하는 꼴 보니까 아휴 내 입이 더러워진다. 애 낳으면 꼭 산후조리원에 몇백만 원씩 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아들 낳을 때 집에서도 다 잘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너 승질머리 좀 고쳐라.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원래 친정엄마가 내는 거다. 돈 많은 친정엄마에게 해달라고 하던가. 아휴 못돼 빠진 거 진짜로. 사실 딸 보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주고 애도 내가 키워주고 싶지만 정수기 가시나 바가지는 난 안 하고 싶다. 자기만 자식 키웠나?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내 자식 잘 되라고 뼈까지 갈아 넣으면서 키우고 사는 거 아이가? 자식 키울 때 공짜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대가를 바라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런 엄마 배에서 어째 우리 사회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정숙이가 춤추는 것을 억수로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겠노. 하루는 내가 딸집 부근에 예식장 갈 일이 있어 잠시 딸집에 갔는데 정숙이가 있더라. 말수가 난 틀린 말은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너 알지? 내 아니었으면 내 자식 같은 사위를 어디서 너가 딸이 만났겠노? 애기라도 하나도 없는 저 애는 누가 데리고 가기나 했겠나? 지금껏 부모가 낳고 키워주고 공부시켰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갚아야 되는 거 사람 도리 아이가? 나는 늙어서까지 일하는 너 같은 아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왜 자식들에게 쩔쩔매는데? 부모 말 안 들으면 확 뒤집어 버리지. 난 키울 때 들어간 대가는 평생을 두고 갚아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딸 결혼한다는 거 소리 들었지? 딸 결혼하면 내 혼자밖에 없는데 생활비도 아낄 겸 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네 딸이 안 된다라고 딱 자른다. 난 내 아들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버리는 사람으로 안 키웠는데 이 아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까딱하다가 나도 버리겠다. 우리 사돈이고 나발이고 치우고 말 좀 해보자 가시나야. 너는 자식 상대로 장사도 하고 투자를 한 모양인데 투자하다 보면 실패해서 손해도 볼 수도 있는 거지. 내 들어간 투자금 손해보았다고 누가 다 돌려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딸이 똥 밟은 거지. 네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가시나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벌어서 살아라. 왜 아들이 네 빚 갚고 살고 동생 결혼까지 시켜야 되는데 네 딸 결혼시킬 때 돈 없어서 보증금 빼서 결혼시키고 너는 아들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어디서 이런 미친 수작을 하고 있어 정말. 가시나야 네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부모가 자식 돈줄이 아니듯이 자식은 더더욱 부모 돈줄 아니거든. 자식은 내 소유물이고 내 노후의 돈줄이라고 생각하면 요새 자식 다 기겁해서 도망간다. 똑바로 세상을 보고 좀 살아라. 자식은 부모 노후의 보험은 아니다란 말이다.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존중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니처럼 겉다이로 살면 존중은 고사하고 자식 구경도 못하고 살 거다. 정숙이 너는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지. 희생도 못하겠지. 오직 투자를 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 모양인데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 보상해 줄까? 네가 없는 돈 나는 많이 있거든. 왜?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저 여자 미쳤나 싶지? 아마 자식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미쳤나 싶을 거다. 사람마다 자식 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결혼할 때 처음부터 집 사주고 하는 것도 부모들이 조금은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봐. 본인 스스로 주택 마련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줘야 되는데 넌 돈 있다고 딸 앞으로 평수 넓은 집을 바로 사주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부자구나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아무리 착한 자식들이라도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어? 자식들도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는 것이 부모 쪽에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래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자식들에게 길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숙이에게 퍼부었는 거 나도 속은 시원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딸 문제지 네 문제는 아니잖아. 딸이 퍼붓고 못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은 견딜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너하고 딸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부모인 네 생각을 딸에게 강조하거나 대신 사워주는 것은 아니지.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네 딸이 판단하고 부딪히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일 수가 있어. 이럴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어째 부모가 내 자식 인생 망치는 꼴을 두고 보노.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을 할 거야.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독립된 인격체야. 제발 자식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지 말고
부모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부모에게서 자식을 분리시키고 독립된 자식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인생고기 여러분,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나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식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여름날 파리 꼬이듯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자식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정말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내 삶을 즐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우리 인생 찾아보자고요. 자식도 귀찮을 만큼 하루를 재미나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